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의 하락장은 투자자로서의 성공 DNA를 심는 과정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두 어린이가 아주 기뻐하고 있죠. 정말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손을 쭉 뻗으면서 막 너무 이렇게 기쁘고 신나는 그 표정인데요. 저는 이 표정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와, 하마터면 테슬라 팔 뻔했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내가 기다리면 된다고 했잖아. 라고 지금 하면서 둘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어떤 표정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이 기업 분석이나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구독자님들 중에 굉장히 지금 그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멘탈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그 영상 제목은 지금의 하락장은 그 투자자로서의 성공 DNA를 심는 과정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로 생각한 이유는요. 오늘 그 아는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커피를 사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계속 졸라가지고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잠깐만 이야기하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커피까지 사가지고 와서 그래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이 고점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 한창 물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투자할 때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샀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그냥 생각했던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오를 것 같아서 샀어. 대부분이 이런 생각으로 사죠. 자, 대부분이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주가가 내릴 때는요, 아무도 주식을 안 삽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항상 이제 주가가 내릴 때는요, 아무도 주식을 안 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위험한 거를 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면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나서는 건요, 인간의 본성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괴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위험을 회피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이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위험을 인지하게 되면 거기를 빨리 피해야 되거든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참 주가가 올라요. 자, 그럴 때 기다려보죠. 진짜 주가가 오르나?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이제 막 상한가를 치고 갑니다. 그럴 때는 막 공포가 밀려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얼마를 벌었다는데 수익률이 얼마라던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내가 더 참지 못하고 나는 돈을 혼자 못 벌고 있다는 그 공포 있죠? 그 공포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지없이 또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가 이제 물립니다. 자, 그렇게 물릴 때 어떻게 하느냐? 물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타다가 자금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자기도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뭐 앱을 지웠다가 다시 앱을 다시 깔아가지고 다시 보다가 다시 장기 투자자로서의 마음을 먹고 유튜브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한다. 그래, 나는 장기 투자자야 하면서 다시 앱을 지웁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문득문득 생각할 때 또 앱을 다시 깔았다가 지웠다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면은 다 팔아버리고 이제 손실을 보고 장을 떠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후배와 그 투자 상담하다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우리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얻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자, 후배한테 자, 내 예상과 다를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려고 처음 계획을 세웠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니까 또 제가 생각했던 대답을 합니다. 아,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참,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뭐 이쯤 되면 힘든 상황이에요. 자, 최근에 상황이 훨씬 힘들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 폭등장을 맛봤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하염없이 폭락하는 이 폭락장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폭락장은 더욱더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현명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난 이럴 줄 알고 이럴 때는 또 살려고 현금을 비축해 뒀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이런 어떤 다양한 양상의 그런 투자자들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또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을 하고 더 떨어지면 그때 사야 될지 고민이다.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손절하고 나가면요, 그 다음에 못 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 공포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테슬라 주가가 폭락해서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이런 주가 하락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하락장이 올 수 있고, 이런 하락장에서 그냥 조금씩 계속해서 수량을 늘리고 계신가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요, 이 지금의 하락장은요, 이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처음 이런 하락장을 겪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면요, 이 하락장이 어떤 투자자로서의 성공 DNA를 심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5가지 정도의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항상 상황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나는 이 주가가 지금은 오를 수밖에 없어, 지금은 바닥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항상 2가지 경우가 존재하죠. 내 생각대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생각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악재가 또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서는요, 상황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자, 2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데요, 주식시장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어떤 노동력의 대가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내가 평균적으로 몇 %의 이익을 얻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파이어를 많이 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는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내가 어떤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 그 대가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요, 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시장은 그럼 어떤 곳이냐? 주식시장은 나의 아이디어와 그 실행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은 내가 열심히 어떤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에서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맞는 부분이고요. 이 주식시장은요, 이런 부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는요, 안목과 논리입니다. 자, 안목과 논리. 그럼 어떤 것에 대한 안목과 논리냐? 바로 기업에 대한 안목과 논리, 거시경제에 대한 안목과 논리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계획까지 있어야 그것이 이제 아이디어다. 하나의 완벽하게 갖추어진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죠. 애플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왜 이러한 기업이 성장을 할 거고, 앞으로 어떤 점에서 유망할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이 기업에 투자해서 몇 년간 투자를 할 거고, 자, 몇 년 동안에 얼마간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
주식시장은 나의 상황과 항상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나와 다르게 변화할 때는 나는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의 그 CEO로 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테슬라를 발전시켰지만 앞으로 이제 시간이 뭐 5년, 10년 후에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의 CEO에서 물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그 CEO를 그만두게 된다면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그만두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이 테슬라의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그 기업이 잘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면 나는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그 어떤 시나리오별로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그 갖추어진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없이 엉성하게 투자를 하죠. 오를 것 같아서 샀어. 그 후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를 것 같아서 산 겁니다. 자, 오를 것 같아서 산 것이 투자 아이디어일까요? 저는 그건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라고 할 때는 이 기업에 대한 그 안목, 또 거시 경제에 대한 안목, 그리고 어떤 투자에 대한 논리,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계획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그것을 투자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굉장히 힘든 어떤 시점에 달했을 때 어떤 넋놓고 있기보다는요, 내가 과연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제대로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꼭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실행력이 뭐냐면요, 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근성이란 건 뭐냐? 실행력이란 건 뭐냐? 이 투자에 대한 마음과 정신의 근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근육이 우리 몸의 근육도 있죠. 자, 그런데 이 투자라고 하는 행위는요, 이 몸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노동력을 제공해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주식시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실행력이라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마음과 정신의 근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요,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가 옳다면 끝까지 견디는 근성,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의 근육이 바로 실행력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과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코비드 락다운으로 인한 그 공급망의 붕괴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중첩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하락장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 있죠. 전쟁이라든지 뭐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비드라고 하는 팬데믹, 전염병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충격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정신이 엄청나게 큰 펀치를 한 번만 맞아도 약간 정신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근데 이 큰 펀치를 몇 대를 동시에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의 어떤 충격이 중첩이 돼서 오게 된 거죠.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폭락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심하게 오는 것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충격들이 한꺼번에 여러 번에 오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여러 개의 펀치를 맞아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휘청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굉장히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힘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투자는 이 차가운 이성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음은 저도 힘듭니다. 마음은 항상 힘들어요. 투자라는 과정이 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투자예요. 그걸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5년, 10년 후에 얻는 결실이죠. 자, 그게 이제 큰 그 고통에 대한 대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익은 고통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것을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결국 이러한 어떤 고통, 마음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받고 나니까 그때 이제 수익을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얻는 수익은 이 정신적인 고통의 과정이구나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장이 왔어요. 자, 하락장이 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지,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현명한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도망가 가지고 영원히 이제 실패한 실패자가 되는 것인지가 이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위기, 이건 분명히 이제 위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디어와 이 실행력에 대해서 점검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내가 기업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했는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기업과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도 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지금의 어떤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훌륭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다? 실행력, 근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들죠. 나는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내 아이디어는 틀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기업에 대한 분석도 똑바로 했고, 이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나는 바르게 생각했는데, 다만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를 지금 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내 아이디어가 틀리지 않고 내 아이디어가 옳다면요, 지금은 끝까지 견디는 근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락장을 크게 이제 폭락장을 견뎌내게 되면요, 이 마음과 정신의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런 어떤 하락장이나 폭락장이 오더라도 그때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디고 나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거시경제 흐름도 오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또 상승하는 때가 옵니다. 항상 끝까지 하락하지도 않고 끝까지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제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생각을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투자의 성공이라는 건요, 어떤 방법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내가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지금 어떤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그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책에 적혀져 있죠.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장기 투자자가 돼야 되고, 뭐 S&P 500 ETF를 사야 되고, 몇 년 동안 묻어 놓으면 몇 %의 평균적으로 수익을 얻고, 뭐 이런 것들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의 성공이라는 건요, 이런 방법의 성공, 어떤 방법을 갖다가 내가 써가지고 뭐 성공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가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투자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투자의 성공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해야지 어떤 성공을 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이 수익을 얻고 이익을 얻고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런 성공하는 투자자로서의 그 자질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것이 반드시 이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것은요,
자, 앞으로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자로서의 자질을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번 시장에서 우리가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의 일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내가 어떤 손실을 보고 팔아서 그 필요한 상황에는 또 돈을 써야죠. 자, 필요한 상황을 위해서는 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어떤 이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된다면요,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1년, 2년 할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요, 계속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지금의 어떤 손해를 다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금의 어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지금 이익을 꼭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로서의 자질을 내가 만든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하락장은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지만 투자자로서의 성공 DNA를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요, 또 굉장히 관점이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워만 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제대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거시경제 흐름은 어떻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어떻고,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더 약해지고 기준금리가 인하되거나 혹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지금은 하락점을 지나서 이제 상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 그런 시점이 멀지 않게 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요, 지금 있는 분위기가 계속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어느 한순간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을 점검하고 그렇다면 내가 좀 1, 2년 정도만 더 견디면은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2년 내가 견딜 수 있어. 그냥 정기 예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쳐다보지 않고 한번 지내보고 또 현금을 내가 모아볼 수 있어. 왜냐면 1, 2년 후에 또 하락장이 계속돼서 그때 또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또 상승해서 또 플러스가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을요, 투자자로서의 성공 DNA를 심는 과정으로 삼는다면요, 앞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의 CEO로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물으로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얻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삶과 어떤 도전, 정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자산을 얻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힘든 경우에서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어려울 때 다 쏟아 부어가지고 결국은 회사를 살리고 지금 아주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시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근성이라든지, 그죠?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발전시켜 왔던 이런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또 그런 경험, 어떤 정신적인 자산을 또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게는요, 이 사업가로서의 성공의 DNA가 있는 겁니다. 성공의 DNA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DNA를 가지고 지금 테슬라에서 성공을 했죠. 거기서 완성된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트위터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만 바뀌었지 이 성공의 DNA는 그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성공의 DNA를 심게 되면 이 트위터도 테슬라처럼 성공하는 기업이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다? 핵심은 뭐다? 성공의 DNA라는 거죠. 기업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을 이해한다면요, 이 겉에 보이는 이런 형식이 다르더라도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요, 사업가로서 성공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을 처음 만들어서 성공을 시켰던 것처럼 그런 어떤 성공의 DNA,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기업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위터로 가가지고 똑같이 성공의 방정식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트위터도 성공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일론 머스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우리는 일론 머스크에게 사업가로서 성공의 DNA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투자자로서의 성공의 DNA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로서의 성공의 DNA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로서의 성공의 DNA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CEO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생각할 때, 충분히 이 사람은 트위터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면 트위터가 이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향후에 뭐 1년, 2년 또는 혹은 뭐 3년 후에 트위터가 굉장히 다시 성공을 하는 기업이 돼서 다시 주식시장이 상장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지금 테슬라, 트위터,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 뉴럴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그렇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됐을 때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얼마의 가치가 되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꿰뚫어보고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다? 성공하는 투자자로서의 DNA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론 머스크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도 얻어갈 것이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정신적 자산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로서 성공의 DNA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투자자로서 성공의 DNA를 기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좋은 기적, 마이너 미러클이 우리 인생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아주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좋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투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단단한 실행력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대단한 기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락장을 그냥 머리 싸매고 힘들고 마이너스 몇 %라고 지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 결국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팔아버리고 나는 다시는 주식하지 않겠다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럼 누가 돈을 버느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아무 기업이나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죠. 훌륭한 기업에 투자해야 되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죠.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죠? 혁신에 또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다 제치고 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진입을 해서 리딩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투자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요, 끝까지 우리가 목표로 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단단히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견디면 더 쉽습니다. 두 번 견디면요, 세 번 견디기 더 쉽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점점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 투자의 근성을 길러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 어려운 시장에서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의 성공 DNA를 심을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심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앞으로 현명한 투자자가 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성공적인 방법이 따로 있어서 그 방법을 갖고 오면 누구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두가 성공을 했겠죠. 왜냐하면 성공하는 투자에 관한 방법은요, 서점에만 가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게 아니죠. 왜? 성공하는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스스로 현명한 투자, 성공하는 투자자, 그러한 자질을 가진 투자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익을 주식시장에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 굉장히 힘들지만요,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의 성공의 DNA를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다시 이 시장이 달라 보일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힘들지만요, 지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 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하고 나의 실행력을 점검함으로써 성공 DNA를 심을 수 있도록 모두 힘내서 성공하는 투자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